예, 안녕하십니까. 인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예, 일단 계속 책 읽기 합니다. 479페이지 재무불이행의 유형별 먹고 잘 하는데 이행지체 개념은 앞에 봤지만 의 채무자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재무불이행 유형 중에서 이행지체라 한다. 그 의의를 푸는 게 요건이죠. 이행지체 요건. 뭐 당연히 채무관계가 존재할 것 하나 써도 되죠. 채무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그래서 이행기가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뭐 객관식에서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골머리 앓을 수도 있는데 그래 골머리 앓을 거 아니죠. 지문 보면서 풀으라고. 객관식은 머릿속에 교과서에 있는 걸 다 머릿속에 외우려 하지 마시고 기껏해야 지문 뭐 5개밖에 주지 않는데 뭐 100개씩을 외우려 하고 있어. 지문 5개를 보고 타당하냐 안 하냐 파악하면 되지. 주관식 1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거는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확정기한부 채무 원칙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책임을 진다. 물론 지체는 다음 날부터 발생하죠.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최고 없이 이행 청구하라는 최고 없이 확정기한은 도래한다. 초일은 불산입함으로 실제는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예외 지시채권, 어음수표, 화물상환증 같은 거, 무기명채권, 승차권 같은 거, 면책정권은 소지인이 정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에 그때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면서 신발 보관증 하나 주면 그게 면책정권이라는 거죠. 보여주지도 않고 내 신발 달라 이러면 어떻게 주냐고 그걸. 음식 먹고 금방 돌아서 가겠지. 그 뭐 음식 먹는데 뭐 그 한 달이나 먹고 앉아 있겠어 그거. 길어봐야 1시간. 좀 더 길면 2시간. 민폐지 그러면. 그 확정 기한은 맞는데 그거는 정권을 제시하면서 이행 청구했을 때 이행하지 않아야 이행 지체가 된다는 거. 추심 제목 기타 이행의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협력이 필요하면은 협력하라고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지체가 될 거고, 쌍무계약에서 동시행 관계가 있다면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할 때까지는 지체가 안 되죠. 자기 채무 이행해서 상대방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지체가 될 것이라는 것. 불확정 기한부 채무 그 소멸시효 진행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행지체는 주관적인 게 약간 가미되어 있다.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시라고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불확정 기한부 채무일 때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알지 못하더라도 채권자의 재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가 된다. 불확정 기한부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이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산점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살짝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무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불확실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또는 불능을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민법 총칙에서 조건과 기한 구별해야 되는 것과 연결시켜서 보면 됩니다. 기한이 없는 채무,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겠죠. 원칙, 이행 청구 최고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조문은 그래 해놨는데 엄밀하게 지체 책임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거죠. 다음 날부터 생긴다. 로마자 2에서 하고 있고, 로마자 3번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그 이행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다. 이행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다. 그래서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지체 책임을 진다. 금전 채무의 지연 손해금 채무는 금전 채무 이행 지치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 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그 다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 반환 의무 또는 가액 반환 의무는 이행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 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로마자 6번부터는 한번 읽어보시고, 예외 반환 시기에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 대조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 기간을 경과한 때 지체 책임을 진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이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불법 행위 성립 시부터 지체가 된다는 거 별도로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소멸시효는 기한이 없는 권리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것과 구별해야 된다. 기한이익 상실 채무, 원래 기한이 있었는데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은 바로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그러면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와 비슷한 것이 되는 것이고, 채권자의 최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 민법이 정하고 있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 채무자가 담보를 감소, 손상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채권자의 최고가 있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경우에는 이행 청구 등의 형성권적 승리지를 가지는 최고가 있는 때에 지체 책임을 지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경우에는 그 특약 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 이행기는 도래하고 그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거. 책임이죠. 책임을 부담한다. 그다음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지가 불분명하면 채권자에게 유리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 압류 추심 명령이 된 채권액에 대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채무, 쭉 보시면 마지막 줄에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표를 가지고 482페이지에서 소멸시효 기산점하고 이행지체 기산점을 비교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행지체는 약간 주관적 성질이 가미된다. 그걸 가지고 한번 마인드를 잡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표는 연결된 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표를 아예 그 글 밑에다가 넣을 생각입니다. 연결된 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로마자 3번, 방갈로 3번, 이행지체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기한 것일 것. 그래서 객관적 요건을 가지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지체를 유발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채무자는 자기에게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 즉 채무불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지만 고의과실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자기의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불법 행위에서는 채권자, 피해자 쪽에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과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2번, 채무 불이행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채무 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 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등 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본다. 이거는 채무 불이행 모든 유형과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청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위법할 것.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 요건이 구비가 되면 위법한 것으로 다루어질 것이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로서 동시행항변권, 유치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보존 처분의 존재가 정당한 이행 거절 사유인지 여부, 보존 처분, 가압류, 가처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의 가압류는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이고 그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채무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 채무자는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면하고 싶으면 공탁을 함으로써 면할 수 있겠죠. 로마자 2번 이행 보증 계약에 의한 보증인의 보증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 지급 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서 보증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즉 지급 거절 권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래도 일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것이 될 것이고, 동시행항변권의 정당한 이행 거절 권능성이라는데, 이거는 채권법 각지 계약 총론 쪽에 동시행항변권에서 공부한 거 한번 확인하시고, 당연히 채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는 거. 이행지체 효과. 지체하면은 이행하라고 소구할 수 있고, 어떤 강제 이행시킬 수 있다라는 거. 법원에 청구하여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급부를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거. 또는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 위약금 약정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고, 지연배상 본래의 급부와 지연배상을 다 이행해야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 제공이 된다라는 거. 전보배상 이제는 이행해봐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아예 해제시켜버리고 그 이행에 가름하는 배상 그걸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 채무자 이행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그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 즉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 가중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는 채무자는 자기의 과실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단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였더라도 면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거. 계약 해제권 역시 계약법 쪽에서 총론에서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표시를 했거나 또는 정기행위인 경우에는 최고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해제권 행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제하더라도 손해 있으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행지체의 종료,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체 책임을 면제시키면, 그다음에 채무자가
원래의 급부와 전보 배상 합쳐서 이행 제공하면, 그다음 지체 후에 이행 불능이 되면은 불능으로 가버린 거죠. 불능으로 가버리면 불능에 따른 효과, 뭐 거기서 대상 청구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행 불능,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채무 이행이 불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행지체는 채무자가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 이행불능은 이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태라는 것. 당연히 유효한 채권의 성립 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채권 성립 후 채무자의 기책에 의한 불능일 것. 당연하죠. 채권 성립 후 후발적 불능일 때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으면은 채무 불이행에서의 이행 불능으로 갈 것이고, 채무자에게 귀책이 없으면은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 10번 주문했죠. 여기까지 오면서. 채권 성립 전에 객관적 불능이었다면,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면 무효가 될 것이고, 그때는 일정한 경우에 535조 계약체계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라면 일단 계약은 유효하고, 매매 등의 유상계약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이 경합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계약 성립 후 채무자의 기책에 의한 후발적 이행 불능이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채무자에게 귀책 없는 후발적 불능이라면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 불능의 판단 기준, 채무의 이행 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 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번 이행불능에 해당 여부 관련 판례, 이것도 계약 총론 쪽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중 매도하고 매도인이 그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이전에 대해서는 이행불능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 1필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분할해서 넘겨줄 수가 없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될 것이라는 것. 부동산 매도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등기를 마치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이미 매매되고 지상권,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까지 해준 경우라면 애초의 완전한 소유권 넘겨주는 거는 불능 상태가 된 것이다. 매매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것만으로는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되지 않으며 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없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라는 거. 어쨌든 저당권 설정돼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말소시켜서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말소 못 시킬 정도가 된다면 이행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그 경우에도 일단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아닌데 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없는 때에는 그걸 변제해서 말소시킬 수 없는 정도가 되었을 때 이행불능이 된다라는 것. 하여튼 그때 관점상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488페이지 역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 있어야 된다. 똑같은 거고. 이행 지체 후에 이행불능이 생긴 때에 채무자는 불가항력으로 항변하지 못한다. 다만 이행 지체가 없었더라도 역시 이행불능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이행 제공으로 채권자가 수령 지체에 빠진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 이제는 이행불능이 된다는 것. 이행불능이 당연히 유효해야 될 것이고, 이행불능의 효과, 전보배상 청구권.
이제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강제 이행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는 것. 밑에 줄에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에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날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해당된다는 거. 경매를 통해서 넘어감으로써 뭐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에도 그 경락가액이 손해액이 아닙니다. 그 현재 시가상당액이 손해액이라는 거. 배상액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그 이행불능 기한 당시부터 배상할 때까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전보배상은 불능 시부터 지체가 된다는 거.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므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은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 시가상당액이다. 만약에 목적물 등기하고 이랬다면 그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특별 손해라는 이야기이고 3번 한번 읽어보시고 계약 해제권 역시 계약법 총론에서 보고 왔습니다. 불능으로 인한 해제 때는 최고 필요 없다. 대상 청구권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이행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말하는데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의 기책이 의하는 불문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채무불이행 쪽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되려고 하면은 후발적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이 되려고 하면은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고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 없는 경우에도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 그 경우에도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판례는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라서 채권자의 전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 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요건 로마자 1번 후발적 불능으로 인한 채무자에게 대체 이익이 발생했을 것.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했을 것. 그래서 시효 완성했는데 시효 완성 후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 그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버렸을 때 그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를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에 대해서 시효 주장하지 못한다. 단 시효 완성되고 그 다른 사람에게 등기 넘어가기 전 이행불능 전에 시효 완성 주장을 했었더라면 그때 대상 청구권 인정된다. 그리고 대상 청구권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부는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쌍방의 채무가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둘 다가 이행불능이 되어버렸다면 대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교환과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행사의 범위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매수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인도임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 판례가.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